나는 고흐라는 인물을 사랑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번 영상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현대미술에 대한 괴리감을 발생시키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고흐의 예술 작품을 보며 자랐고 그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서 페인팅에 몰두했는지라는 지점에 감정이입하며 그의 작품들이 위대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열심히 위대한 삶을 살다 간 고흐를 보다가 미술관에 전시된 점 하나 찍고 걸려놓은 것, 성의 없이 붙여진 바나나 등을 보며 우린 실망하게 됩니다. 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조롱과 조소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미술관에 간식도 있네. 이 작품은 케겔 엑서사이즈님의 바나나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바나나를 미술작품처럼 전시함으로써 인생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역시 현대미술을 즐기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미술관에 쓰레기가 있네. 역시 우매한 민중들. 나는 현대미술을 즐기는 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이 작품은 페니스 힐튼님의 펩시 제로라는 작품입니다. 다시 보니 그렇군요. 실제 쓰레기를 바닥에 버림으로써 인생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역시 페니스 힐튼의 예술세계. 지린다 지려. 당연히 허락받고 인용하는 이 스낵타운님의 영상이 완벽하게 현대미술의 현 위치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참 많은 것이 담겨있는 훌륭한 풍자라고 여겨집니다. 민중을 우매하다 여기는 현대미술을 즐기는 현인이란 사람이 그것이 작품인지도 모른 채 쓰레기로 여기는 장면이 많은 것을 말해주죠. 현대미술이란 것을 향유하는 사람들, 나아가 큐레이터와 작품 모두가 대중들에겐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다뤄봤지만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예술을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출발할 건데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난 고흐를 모른다 10번 말하는 것입니다. 난 고흐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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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봐볼까요?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무언가 이미지가 보이실까요? 빛나는 별들을 키홀로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삼고 바라보았을 때 이에 역광으로 표현되는 기괴한 나무 혹은 산의 형태를 띤 이 이미지가 대비 지점을 갖는다 정도가 보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감각을 특정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작품 내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혹자는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별이 11개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썰을 푼 바 있습니다. 위 성경의 구절에 나와 있듯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고흐에게 11개의 별이란 것은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분이든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이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 그거 어떻게 알아? 이 설명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진실이라 한들 이것이 예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예술의 형식을 띠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긍정하긴 힘들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예술의 가치는 전달론과 가치론으로 평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별이 11개인 걸 세개끔 구성했냐라는 지점부터 전달됐다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이야기냐는 질문엔 더욱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나아가 이미 성경의 구절로서 이미 가치 있는 이야기를 예술로 다시 읊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술이란 것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편하고 쉽고 재밌게 예술을 소비하는 형식인 내러티브주의에 의해서 고흐의 작품들은 예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흐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서사시로서 예술이 되었고 그의 작품들은 고흐 서사시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로서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보는 고흐의 작품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은 작품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닌 작품의 건너편에 있는 고흐라는 인물 그 자체로 향합니다. 우리는 고흐 그림을 보며 고흐의 삶을 상상하고 감동적이다라 여기죠. 그렇다고 그의 작품이 아름답지 않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작품이 반추하는 감각입니다. 이를테면 이 작품은 당연히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작가가 사용한 색감이나 제작 스타일에서 엿보이는 주관도 상당히 멋집니다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저걸 만지면 차가울 것 같아, 저걸 밟으면 깨질 것 같아 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작품의 메시지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주죠. 동시대 예술 이전에도 이런 형식으로 감각을 향유하게끔 구성되어 예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려운 지점은 별이 빛나는 밤에와 귀를 자른 자화상이 동일선상에 놓인다는 점이죠. 이는 예술사 자체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채 밤하늘을 보며 그렸다는 고흐를 모르면 알 수 없는 작품 외부의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귀를 자른 자화상은 귀를 자르고 붕대를 감을 만큼 아팠으면 진통제를 먹고 누워있을 일이지 왜 자화상을 그렸을까라는 고흐를 몰라도 알 수 있는 작품 내부의 내러티브가 작동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두 작품 모두 내러티브주의의 형식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귀를 자른 자화상의 경우 고흐를 모르고 작품만 봐도 메시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구성되었네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살을 자르고 고통까지 감수하는 비장함을 갖고 마주하는 스스로의 모습이란 감각이 특정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고흐에 대한 리스펙을 담아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메시지로 비약해보고 싶지만 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마주하여 고통스럽게 된 게 아니라 고흐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마주했을 뿐이니까요. 아무튼 왜 고흐는 사서 고생하며 자화상을 그렸을까라는 내러티브에서 어느 정도 성찰의 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찰의 지점도 아쉽게나마 존재하고 작품만 봐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 그림보다는 예술적이라 할 수 있겠군요. 이러한 예술적인 특징들이 발전하게 되어 뒤샹과 워홀 이후로 형식화된 예술을 동시대 예술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 예술은 내러티브주의에서 벗어나 형식주의의 구성 원리를 띠게 되었죠. 그리하여 내용과 형식의 일치라는 말이 생깁니다. 이 영상 속 현대미술 작품들은 내러티브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큐레이터의 작품 외부의 내러티브를 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란 점에서 예술이 아닐 뿐더러 현대미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데 우리가 이 상황을 예술로 인식하는 이유는 고흐가 예술이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이죠. 고흐의 삶이라는 내러티브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고흐의 작품들을 보며 자라왔고 이를 예술이라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지의 구성 원리와 재현대상 그 자체가 달라진 동시대 예술을 보며 이게 예술이라고? 와 같은 괴리감이 생깁니다. 이 괴리감은 관람자뿐만 아니라 예술제도의 플레이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트렌드가 달라지긴 했으니 그에 따르긴 하겠는데 나도 고흐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어 라는 느낌으로 무책임하게 내러티브주의에 몸을 맡긴 채 형식주의에 탈만 씌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람객이 이를 보며 조소와 조롱을 보내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들어 내러티브라는 녀석은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공연 등 수많은 미디어 매체로 더 멋지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음에 아직도 미술관이 내러티브를 전달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동시대 예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기존처럼 욕받고 까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설명이 덧붙여져야만 의도를 알 수 있는 작품은 현대미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작품 외부의 설명이 전혀 필요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동시대 예술 구성 형식의 조건이죠. 이런 점에서 고흐의 삶이라는 작품 외부의 이미지에 의존해야만 하는 고흐의 작품들을 부정해야 작품 내부의 모든 이미지가 구성되어 있는 동시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예술 혹은 미술 장르이긴 하지만 구성된 형식도 관람하는 방법도 전혀 다른 것들이죠. 어떤가요? 작품 감상에 배경 지식이나 작품 외부의 설명이 필요 없게 됐다면 예술은 더욱 쉬워지지 않았나요? 저 또한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전달드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속는 셈 치고 구독해주시면 재밌는 작품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